그냥 루트 이렇게 평상시에 검사를 하나 포함은 돼 있지만 왜 진행이 되면 올라가니까 진행된 것까지 놓치지는 말자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일찍 싹을 자르자는 거죠. 그때는 C라는 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피검사에서 뭐 정상이다 하는 건 절대 저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뭐 CT 찍고 이러는 건 이제 간에 갔냐, 또 수술할 때 수술 방침 정하기 위해서, 또 이제 항문을 통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항문 근처에 있는 작은 암은 항문을 통해서 도려낼 수가 있는데 요게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를 봐서 깊으면 임파절까지 갔다 그러면 항문을 통해서 도려내면 임파절은 도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항문 초음파도 하고요. 이런 사진 찍어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 이게 바로 여러 가지 대장 내시경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CT를 찍어서 내시경 같은 모양을 할 수도 있고, 확대해서 더 정밀히 볼 수도 있고, 초음파를 통해서 깊이를 볼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페트라는 것도 있고, CT 페트라는 것도 있고, 뭐 제 실험실에서는 이제 혹시 변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일찍 발견할 수 없나 하는 그런 걸 좀 개발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CT를 통해서 대장 사진 찍은 것 같은 영상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확대를 해가지고 더 정밀하게, 여기에 양성이냐, 악성이냐 하는 거를 하는 확대 내시경도 있고, 또 초음파 내시경을 해서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 하는 걸 볼 수도 있고, 또 페트를 찍어서 대장암이 간에만 있느냐, 아니면 간 말고 또 딴 데도 갔냐,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또 CT와 페트가 함께 나오는 이런, 사진도 이제 요새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에서 유전자 검사 가지고 대장암을 일찍 발견하려는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암 치료. 결국은 잘라내는 거죠. 제일 먼저는 싹을 잘라내자 하는 거죠. 이렇게 모가지를 잘라내거나 딱 지져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잘라내면 암 전 단계에서 싹을 잘라내자는 거죠. 그 다음에 평평하게 자랄 때는 거기다 주사 놔가지고 좀 부풀려가지고 또 잘라내고, 그 다음에 대장암 수술 방법은 비교적 쉬워요.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잘라내고, 왼쪽에 있으면 왼쪽 잘라내고, 아주 쉬워요. 보통 대장암은. 문제는 이제 직장암이죠. 직장암은 항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항문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항문을 없애고 인공항문을 만드는데, 이제는 인공항문 만드는 건 거의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제는 굉장히 드물어졌어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항문을 남기기 위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렇게 항문에서 직접 손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수도 있고, 또 대장을 다 없애면 소장을 주머니 마냥 만들어서 항문에다 연결해가지고 변을 하루에 너무 자주 안 가게 하는 수술도 하고, 또 항문 입구에 있는 걸 이렇게 도려내는 겁니다.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강경을 써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상처를 안 내고, 일반 같으면 배를 전체를 째지만 복강경을 통해서 하면 이제 구멍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암에서는 한 넷 중 하나는 국소 재발이 이제 돌아가시게 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이제 기계들이 나와서 후유증이 적게 아주 효과를 좋게 하는 치료 방법들이 있고, 대개 방사선 치료 필요하면 수술 전에 합니다. 수술 후에 하는 것보다는 수술 전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후유증이 적고 성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싹 없어지잖아요. 싹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수술할 때 편하고 또 재발 이런 걸 좀 낮추고 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것만 해도 거의 요즘에는 3에서 5cm 같으면은 거의 90%를 항문을 살릴 수 있고, 항문에서 3cm 이내에 있어도 이제는 거의 항문을 살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떨 때 어떤 약이 잘 듣냐 하는 이런 걸 찾기 위한 실험도 하고, 이제 나중에 늦어지면 간이나 폐나 뼈나 뇌나 이런 데 가지만, 간이나 폐에 가도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해서 또 완치시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대장암은 비교적 순한 암이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술하고 나면 초반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지만, 특히 직장암, 결국은 몇 달 지나면 좋아지고요. 수술 후에 어떻게 식생활을 해야 되느냐. 평소 좋아했던 식사를 하면 되죠. 단 설사날 음식은 피하고, 변비가 있는 식사 처음에 좀 피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하여튼 평생 설사날 음식은 피해야 돼요. 장이 수술하고 나면 조금씩 유착이 있기 때문에 고생할 수가 있어서, 이건 이제 제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세포줄을 만들어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요. 현재 이제 일찍 발견하면 90% 이상이 다 나아요. 그러니까 대장암은 누가 치료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발견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찍 발견하는데 굉장히 하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일찍 발견하는 사람들이 한 10몇 %밖에 안 돼요.
즉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치료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오히려 전혀 손색이 없고 전혀 우리나라 암뿐이 아니에요. 모든 질병에 우리나라가 베스트 5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절대 돈 있다고 외국 가서 손해보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의료 수준은 세계 첨단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암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질병도 마찬가지.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 내는 보험료는 딴 나라에 비해서 수입 대 2분의 1에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접근성은 가장 우수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이게 다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너무 잘 산다고 너무 기름진 고기 먹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즐겼던 식생활, 우거지 국에 비빔밥에 토란국, 무국, 이런 거, 쑥국, 이런 것 좀 드시고 그 다음에 너무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서 맨날 여기 갈 때도 자가용 타고 이러지 마시고 좀 걸어 다니시면 배 자극을 주면 똥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똥 잘 넣어서 똥이 뭐 그렇게 좋다고 뱃속에 갖고 있어요. 똥은요. 그 다음에 변이가 느껴지면 참지 마세요. 참잖아요. 그 다음날 돼도 지가 이제 스스로 알아서 지가 참아줘요. 그러니까 변비가 오는 겁니다. 변이가 있으면 만사제 쳐놓고 화장실 가서 더러운 거 빨리 빼버리고 내 몸에 똥을 조금 갖고 계세요. 그래야 대장암도 덜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짧은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많이 느는 대장암 전체 아예 싹을 잘라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이지만 선진병인 대장암 없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